자, 이상 세차를 꼭 하라고 하셨던. 아니 제일 더러운 데만 찍고 세차 확인을 하면 어떻게 해? 저런데 저런 계기판 같은데 이런데 샌드백 같은데 바퀴 같은 것도 좀 찍고 그래야지 비교가 되는 거지. 아 참. 너트가 좀 많이 고착이 좀 됐어요. 인치볼트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이제 한 편을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릴 예정인데, 사실 인치볼트는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본의 아니게 또 실수를 했네요. 이 부분은 이것도 이거지만 사실은 풋보드를 먼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풋보드를 제가 제거를 안 해서 힘들게. 얘도 이 안쪽 부분 약간 찌그러진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데미지가 없어요. 네. 연식치고는 그래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사이드 스탠드가 90도가 안 넘어가서 뭐가 잘못됐지 봤는데 이게 지금 뒤집어졌나 싶었는데 방향은 맞아. 방향은 이게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쪽이 오른쪽이 높은 게 맞는데, 근데 왜 왜 이게 진짜 그럴까? 이거 궁금해 죽겠는데 이거 한번 까볼까? 16분의 11 16분의 11이 GP 스탠드 너트 사이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GP 스탠드 스프링인데, 이 스프링이 잘 터져요. 여기가 이제 늘어나거나 찌그러지면 이게 이제 올렸을 때 힘을 못 받아서 덜렁대기도 하고, 약간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계속 덜렁덜렁 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스프링을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당겨져 있을 때는 스프링이 안 빠지고 접혀 있을 때는 그나마 좀 낫지만, 접혀 있을 때도 사실 이거 걸라 그러면 좀 힘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을 먼저 빼주고, 키를 먼저 빼주면 얘가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넘어갔을 때 이게 텐션이 확 줄면 그때 풀러주시면 좀 편해요. 이건 어차피 분해를 해야 되니까 그 스프링을 빼고, 스프링은 나중에 다시 딴 걸로 교환을 하고, 이 GP 스탠드를 바꿔보자고. GP 스탠드가 이게 다 똑같아 보이는데 길이하고 이 각도하고 생김새가 차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보유하고 있던 중고품이긴 한데 이거를 한번 꽂아서 보겠습니다. 꽂아서 딱 껴보면 얘도 그닥 뭐 그렇게 90도라고 보기는 조금 왜 그러지? 애매한 각도가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저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는 건데, 그러면 문제는 이거란 얘긴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핀 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차후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요거를 뜯어서 이거 뜯고 여기 링케이지 분리하고 프라이머리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얘는 풋보드 브라켓이 하나가 이 뒤에 꽂혀 있어요. 프라이머리 깔려면은 이걸 열어야 돼서. 그리고 투어링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시면 구멍이 이제 3개가 있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구멍이 3개고, 여기도 보시면 홈이 3개입니다. 하나, 둘, 셋. 보이시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풋보드를 조립하면 풋보드가 거의 수평이 나와요. 물론 여기가 조금 낮으니까 약간 들리긴 하는데, 다리가 조금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한 칸 올렸습니다. 조립할 때 한 칸 올리면 보드가 앞으로 이렇게 쑥 올라와요. 그러면 이쪽 엉덩이 있는 부분에서 다리를 뻗고 뒤꿈치가 닿고 앞꿈치가 닿을 때 여기가 올라오면 더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운전할 때 포지션을 잡으면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기 이게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한참 멀어 보이는데, 이게 올라와 있으면 굉장히 그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포지션이 좀 멀다,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것만 풀러서, 요 뒤에 이제 육각 렌치 볼트로 되어 있는데 요것만 풀러서 풋보드 물론 먼저 제거하시고, 요 앞브라켓만 풀러서 살짝만 올려줘도, 그런 다음에 풋보드를 한번 조립해서 한번 주행해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하나 또 나갑니다. 오늘의 팁. 자, 여기 보시면은 투어링, 그것도 오래된 차 고질병이 또 하나 있죠. 자, 요 시프트 링케이지, 시프트 레바를 통해서 나가는 샤프트에 연결되어 있는 레바, 링케이지로 연결돼서 미션으로 들어가는 미션 레바까지, 이게 이제 같이 다 묶여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오래되면은 놀아요. 이쪽으로도 놀고, 이쪽으로도 놀고, 이쪽으로도 놀고, 엄청나죠? 그래서 이게 진동을 그러니까 시동을 걸어서 진동이 생기면 이게 전체적으로 막 떱니다. 이렇게 위아래 전후 좌우로.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고무줄을 매놨어요. 네, 고무줄을 매놨는데, 자, 요거를 수리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차도 물론 이런 상태였었고요. 일단 고무줄은 제거를 다 하고요. 아, 유전이야 진짜. 요 샤프트가 움직여요. 보시면 샤프트가, 이 안에 있는 샤프트가 흔들리죠. 자, 이게 흔들리는 이유는 요 안쪽에 샤프트가 꽂히는 안쪽 부분에 이너 프라이머리 케이스에 이제 뚫려 있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샤프트가 이렇게 꽂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그리스 닛불이 있습니다. 요 닛불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이제 그리스를 보충하기 위해서 닛불이 있는데, 그럼 여기 그리스를 왜 보충하니? 이게 흔들리면 다 새 나오고 뭐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상태로는 그리스를 발라봐야 의미가 없는데, 사실은 요 앞쪽하고 요 뒤쪽에 동으로 된 부싱이 들어갑니다. 예. 동으로 된 부싱이 양쪽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싱이 지금 한계치를 넘을 만큼 달아 없어져서 지금 이렇게 노는 거고, 요 샤프트가 노는 거, 그러니까 전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얘네들만 그 동부싱을 뽑아내고 교환을 해주면, 이 샤프트가 닳지 않는 이상, 동이 먼저 닳기 때문에 요 샤프트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유격 같은 경우는 얘랑 지금 걸리는 부분이 요 볼트 걸리는 부분에 여기 홈이 있어서 이게 앞으로 더 들어가지는 않는데, 요 부분에도 사실 보완해주는 그 부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다른 걸로 지금 껴놓은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유격이 안 맞아서 그런 거고요. 그 부품 리스트를 보면은 이쪽에 들어가는 그 리플레이스먼트 부품이 따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품을 구매를 하셔갖고 조립을 하시면, 이 흔들리는 것도,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안에 그
조여주는 부분이 지금 헐거워져서 그런 것 같은데 다 타이트하게 규정 토크대로 조여주시고 부품만 교환해 주시면 덜렁거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간단하게 자가 정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부품 리스트를 보고 파악을 먼저 하신 다음에 부품을 사서 교환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차 같은 경우도 이런 상태였다가 지금 수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수리된 상태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작년 말부터 리빌드해서 지금 현재 주행을 하고 있는 차인데, 이것도 아까 그 차랑 거의 큰 차이 없이 소리도 나고 덜렁거리도 했는데, 이거 지금 보시면 유격이 거의 없죠? 네, 움직임이 거의 없고 앞뒤로 움직이는 것도 거의 없어요. 덜렁대는 소리도 안 나고 얘도 움직임이 거의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순정 동부싱이 아니라 그 POM, 그 아세탈이라고 하는 그 수지 제품을 가공을 해서 여기다 지금 이렇게 껴놨는데, 가공이 가능하신 분들은 앞뒤로 요 스페이스까지 맞춰가지고 부싱을 꽂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순정 동부싱을 할리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앞뒤로 꽂아서 이 볼트들만 제대로 체결해 주시고 꼭 조이면은 이와 같이 별 흔들림 없는 운행을 할 때도 소리가 안 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서 타고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 실리콘으로도 차를 만들고 한다는데 그거를 직접 볼 줄은 몰랐네. 내가. 근데 실리콘으로는 절대 오일 새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순정 부싱 종류 같은데? 이 안에 부싱이 있는데 왜? 여기는 또 뭐 이상한 걸 막 감아놨네. 또 이게 실리콘하고 또 양대 산맥이죠. 저 테프론. 테프론이 또 여기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테프론이 왜 안 나오나 했는데 테프론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일명 야마 테이프.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무슨 웬 찍찍이를 감아놨는데, 찍찍이와 고무판의 콜라보레이션이 아주 멋있습니다. 예. 또 하도 덜렁대고 소리 나니까 여기다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진동은 이런 고무 쪼가리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진동의 원인을 잡아서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 저 버니어 캘리퍼스 좀 줄래? 지금 내가 볼 때는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근데 요 샤프트가 수명을 다한 것 같은데. 육안으로 봐도 양쪽이 좀 달았지. 잘 몰라? 가운데가. 그 가운데가 배가 좀 나왔지. 끝이 좀 달았고. 근데 이게 달 수가 없는데, 동부싱 꽂혀갖고 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여기 지금 부싱이 이제 살아있어서 부싱은 교환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리고 더러워 죽겠네 진짜. 자, 이게 꽂혀있던 그 상태 그대로인데 보세요 고객님, 아니 고객님이 보세요 독자님. 네네, 고객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만 봐도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보면 여기도 실리콘이 지금 어마어마한데 무슨 껌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자, 제가 그냥 뭐 바르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티슈로만 닦아 볼게요. 네, 보십시오. 이게 이제 실리콘 같은 그대로 있죠, 아직. 자, 티슈로만 닦은 상태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모든 뭐 자동차나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인데 그 정비의 기본은 세차입니다. 세차를 좀 이렇게 뭐 세차하게 중요하냐 뭐 먼지나 흙만 많이 안 묻고 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사실은 세차가 차를 닦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특히 이런 오토바이는 장치들이 다 이렇게 외부에 나와 있잖아요. 외부에 나와 있어서 직접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날씨 좋은 계절에 오토바이를 계속 타면 내 오토바이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볼 그런 기회도 적고. 그래서 세차가 중요하다는 게 세차를 꼼꼼히 하는 분들은 세차를 하면서 차의 문제점을 파악을 합니다. 문제점이 나와요. 왜냐? 구석구석 세차를 하니까 세차를 하면서 풀린 볼트도 보이게 되고 안 새던 곳에서 오일이 새는 것도 보이게 되고 이런 여러가지가 세차를 하면서 이제 파악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세차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또 관리도 잘 되고요. 고장도 일찍 찾아내서 미리미리 정비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를 한번 좀 볼게요. 얼마나 깨끗한지. LED 어딨어, LED? 검사를 한번 해. 저는 이제 검사를 한번 해봐야죠. 마지막 주행하고서 아직 이제 세차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건 잘 모르겠고. 보이시죠? 정말 기름때는 없어요. 기름때는 없네. 기름때는 없어, 인정. 근데 참 세차 좀 하세요. 아유, 저 뽀얀 먼지 보십시오. 자, 이상 세차를 꼭 하라고 하셨던 아니 제일 더러운 데만 찍고 세차 하기를 하면 어떻게 해? 저런데 저런 계기방 같은데 이런데 새드백 같은데 바퀴 같은 것도 좀 찍고 그래야지 비교가 되는 거지. 지금 여기 이제 실린더 아래쪽에 있는 요거는 좀 힘들더라도 좀 조심해서 스크래치 안 나게 조심해서 다 하나씩 뜯어낼 거예요. 요 실린더가 그냥 빠질 것 같은데 실린더를 분해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실리콘은 플라스틱 공구로다가 살살살살 긁어내고 케미컬 뿌려가면서 이거는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가지고 재조립을 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엔진 쪽은 기대를 해주셔도 좋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미션도 재밌지만 미션보다는 엔진이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밸브 같은 경우는 스프링을 다 이제 신품으로 교환을 해줄 거고요. 캠도 봐서 상태가 이렇게 나쁘지 않으면 그냥 쓰겠지만 캠에 데미지가 조금 있다라고 하면 캠도 사회품으로 리프트 양은 같지만 밸브의 개폐 밸브의 개폐 시간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밸브로 그런 캠으로 교환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같은 경우는 5단 미션을 그냥 쓰지만 현재 요쪽
시프터 쪽에서 생기는 일반적인 문제, 달아가지고 그 한 가지 부품이 이제 조금 달아서 그 시프팅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뉴트럴이 잘 안 들어가는 그런 것도 이제 좀 고칠 수 있는, 수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부품을 한두 가지 정도는 바꿔줄 예정이고, 이쪽 엔진이나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미션 쪽에 들어가는 베어링 종류, 그러니까 한번 뜯어서 조립을 할 때 바꿔주면 좋은 것들, 베어링 종류, 오일실, 가스켓, 이런 소모품류는 싹 다 교환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